안녕하십니까. 요리소리 2회차 방송을 맡게 된 저는 진행자 김민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서울의 거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한글 간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글 간판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과 차림판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는 외국어 간판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한 간판의 5분의 1 정도는 외국어로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간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어느 카페의 차림판입니다. MSG어를 본 손님들은 직원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야 했고 마침내 미숫가루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학생은 멕시코 음식 전문점에 갔다가 한글로 적힌 음식 설명서가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당에서는 음식의 가격을 일본 엔화로만 적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어 사용에 능숙한 젊은 세대마저 차림판을 이해 못해 직원에게 물어야 되는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과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문 자체가 더욱 힘든 현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권의 간판 등을 다룬 5개 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상가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춰 한글로 적되 외국 문자로 적을 경우 한글과 함께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예외가 너무 많아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는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5조에서는 4층 이하 등 일정 조건 및 특별한 사유를 만족할 때는 외국어만 적는 것도 허용되고 있으며 차림판은 건물 밖 광고물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할 근거나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 상가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지자체의 모든 조사도 적극적이지 않아 대다수의 전문가는 외국어 간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발의해 자체적으로 한글 간판 사용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에서는 2017년 한글사랑법 규칙을 만들어 경복궁 주변,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길 등의 특정 구역에서 무조건 한글로 표기한 간판을 사용할 것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인사동 일대 상점들은 모두 한글 간판을 사용해 오히려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으며 외국 가맹점들도 모두 한글 간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판과 차림판을 모두 한글로만 적는 것이 어렵다면 가급적 한글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하여 한글 표기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상 누리소리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자주 쓰이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과 편견을 담고 있는 언어 표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별적 언어는 지역 감정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인데요. 허찬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차별적 행정용어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더할 수 있기에 공적인 권위를 띠는 공공분야에서 더욱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는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를 취약계층으로 바꿀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공적인 권위를 띠는 공공언어에까지 퍼진 차별 표현은 우리의 일상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 안 쓰네? 이에 이승 해봐. 사투리를 쓰는 사람의 억양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거나 공적인 곳에서는 가급적 사투리 사용을 피해달라는 등의 노골적인 사투리 비하는 지역 차별 언어로 지적됩니다. 또한 서울 사람 다 됐네 같은 표현은 서울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을 낮춰보는 서울 중심주의 언어로 느껴져 지역 차별을 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차별 표현으로는 벙어리 장갑이 있습니다. 하지만 벙어리는 음성 언어를 소리낼 수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자칫 사용했다간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손모와 장갑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선택장애 같은 표현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말이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유모차, 스포츠맨십은 특정 성별에 고정된 이상을 더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유아차, 스포츠 정신으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시 인권센터장은 차별적 용어 사용을 우리 사회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 차별적 용어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널리 퍼진 차별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학교나 직장에서 결손 가정 대신 한부모 가정 같은 대체 표현을 제한하며 차별 언어 사용 문제를 인식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KBS 방송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언어 사용 운동을 다룬 사례처럼 언어 개선 운동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며 긍정적 표현의 확산을 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운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혐오 표현 금지법 등을 통해 차별 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는 차별 금지법을 정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공언어 길잡이를 마련하는 제도적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제 사례를 살펴 생각하여 다문화적 포용적 언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차별 표현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정기적인 공공언어 조사로 차별 표현을 찾고 순화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의 삶에서 차별 없는 순화 표현들이 모습을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누리소리 허찬미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번에 걸쳐 진행된 누리소리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매듭달이라 불리는 12월, 한 해를 정리하며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우리말로 담아내고자 한 저희의 이 노력들이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더 큰 공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매듭 지으시고 새해에는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누리소리 방송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